인사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사무처장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수호통역사 임미정 수호통역사님을 소개합니다. 저희 협회 회원님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16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제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회원 1차와 2차 토론회는 회원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의 효과적인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합니다. 12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본 합동 토론회는 토론자 소개, 의제 선정 과정 및 토론 규칙 설명,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담은 기조연설, 사회자 질문으로 공통질문 6가지, 제안질문 2가지, 후보자별 의견 수렴 질문 1가지씩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변을 듣는 맺은말 순입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제16대 전남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6대 전남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오늘 합동토론회의 의제, 질문 선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질문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교육, 정책, 회원, 연대, 자격제도 개선 등 총 6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안 질문과 의견 수렴 질문은 2014년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총 8일간 후보자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현장의 제안 질문 2가지,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회원이 직접 질문한 후보자별 질문 1가지씩 하여서 질문을 드릴 예정이며 후보자당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합동토론회 진행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규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토론회는 토론 진행표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후보자는 토론회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은 기호 순으로 하되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가산하여 후보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한 때에는 좌장이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이 준비한 서류, 도표, 그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토론회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듯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고요. 후보자님과 객석을 채워주신 청중 여러분의 협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앞서서 제14대 회장님께서 잠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시 정행식 회장님 돌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15대 전남사회복지사 회장님께서는 오늘 기관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선거관리위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대 전남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를 운영하고 있는 제15대 선거관리위원회 김철은 위원장님, 네, 참석해 주셨고요. 비롯하여 최성근 위원님, 네, 김선영 위원님, 그리고 인사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고 준비해 주신 선거관리위원회 김철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너무 정말 목 괜찮으신가요? 대단한 열기입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사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오늘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남도 사회복지사 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협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정영식 전 회장님, 그리고 두 후보님, 그리고 오늘 먼 길 마다 않고 이민은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거관련 두 분 회원님, 위원님, 그리고 모든 우리 회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고 협회의 비전을 실현할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생각과 공약을 듣고 협회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회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거관리위원장님, 네, 지금 벌써 4대째 선거관리위원장님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네, 전남도 내 7만여 사회복지사들과 현장에 근무하는 1만 5천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16대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합동 토론회의 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리에서 후보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광주 전라를 제외한 충청권역에서 모셨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민훈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이민훈 좌장님께서 바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6대 전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민훈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에 앞서 짧게 후보자 합동 토론회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출마 소감과 공약을 담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남사회복지사협회 발전 방향 및 사회복지사 권익과 처우 개선 활동을 위한 공통질문 6가지, 제안질문 2가지, 의견 수렴 질문 후보자별 1가지의 사회자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는 후보자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기조연설, 사회자 질문, 후보자 마무리 발언은 모두 후보자별 3분으로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3분. 전남 선관위는 본 토론회와 관련하여 선거규정 제19조에 따라 후보자에게 사전에 합동 토론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앞서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5일 전남사회복지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입법부자 기호 추천 및 선거관리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기호 추천 결과 기호 1번 박은주 후보,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기조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출마의 변과 공약사항을 담은 기조연설 순서는 기호순으로 진행되되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질문에 1번 후보자가 발언했다면 두 번째 질문은 2번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하여 순서가 서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준비한 내용을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시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분이며 시간 종료 시 종이 울리면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박은주 후보자분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 길에 이제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 다 행복한 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해 나선 기호 1번 박은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 똑같은 질문으로 장소만 변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원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공약에 대한 실현에 있어서 누가 더 검증된 후보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것과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미래를 선도하는 두 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목포시 사회복지사 협회 활동을 하면서 상근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진들과 함께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5년 6개월 동안 사이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21년도 복지수당, 23년도 전남도에서 최초로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 군속수당을 만들었으며 회원이 283명에서 660명으로 2.5배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협회가 협회답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소외된 사회복지사와 소외된 사회복지시설, 소외된 사회복지 직능이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억울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각 기관의 문제만이 아닌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나서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시혜적인 처우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 안에서부터 안정과 인권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전남사회복지사 협회장이 된다면 첫 번째, 회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회원 중심으로 권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남형 표준형 임금제, 사회복지사 급식 지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 중심, 세 번째, 지혜 중심, 네 번째는 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회원들과 함께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회원이 중심이 되는 지혜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는 협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전남사회복지사 협회장에 입회한 이유입니다. 기호 1번 박은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김경수 후보의 기조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남 사회복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저는 지난번 14대, 15대 이렇게 두 번 출마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까지 아픔이 있었는데 세 번 어떻게 굳이 나가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두 번의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의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배움의 시간을 어떻게 소중히 써볼까라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변에 많은 동료분들, 사회복지 현장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 어둠에 있어서 제가 잠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 전남 사회복지사분들 위해서 한번 정말 쏘서 좋은 현장 만들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에 세 번째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도전 실패, 저는 떳떳합니다. 더 자랑입니다. 아직도 지금 선거운동기가 18일째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을 다녀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 현장 그대로예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이 손잡고 저보고 말씀하십니다. 꼭 우리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를 위한 대변인이 되신다라면 우리 아픔을 한번 정말 안아주시고 앞장서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막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 딛고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끌어줘야 됩니다. 저희도 동료들 정말 힘든 현장에 있습니다.
저도 24년간 사회복지 현장에 오직 이 길만 보고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현장이 답답합니다. 언제 이 현장이 바뀔까라는 고민도 깊습니다. 자, 이번에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 대변이 된다라면 저는 특별수당 문제, 복지 포인트 아직 현장이 불공평합니다. 공평한 현장 만들기 위해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전남 사회복지사분들이 현장 일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은 소외받지 않는 그런 현장 만들고 싶은 조그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12월 4일입니다. 선거에서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현재 같이 나오신 박은주 후보님 훌륭합니다. 저보다 나은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정이 저는 더 자신 있습니다. 2번의 선거를 통해서 저는 더 검증받았습니다. 검증된 후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오직 사회복지사분들만 앞만 바라보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일들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공약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저 김경수와 함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두 분과 함께 1차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다른 지역의 후보자님들보다 공약이 정말 혁신적이었고요. 어느 분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특성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성들도 이 두 분에 대한 공약 기조연설을 제가 나름대로 살짝 정리를 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두 분의 공약사항을 한 분 한 분씩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조연설 해주신 박은주 후보님께서는 공평한 기회 실현을 위한 시간들을 위해서 많이 봐왔고 또 그간의 자기의 어떤 이 전남을 위한 어떤 활동에서 많은 그런 것들을 사업 실적으로 이루어낸 것을 바탕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필요한 요도요도의 사안들을 많이 헤쳐나가시고자 또 그걸 또 타파하시고자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기조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회장이 되신다면 회원 중심의 어떤 고객센터를 운영하시고 두 번째 또 현장 중심 또 세 번째 지혜 중심 네 번째 혁신 중심으로 모든 사안을 회원님들과 함께 꼭 혁신적으로 이룩하시겠다라는 포부로 취지로 이번 선거에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에 대한 기조연설을 좀 정리해드리면요. 두 번의 아픔이라기보다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2배의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 가능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에 어떤 불편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불편사항을 좀 변화해야 된다는 주변 사회복지사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 실천적으로 직접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본인이 회장이 되신다면 꼭 달성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특별수당, 복지 포인트 등에 대한 어떤 편견 것들에서 현실화를 좀 이뤄서 고루고루 모든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차별을 완충하는 완충자의 역할로서 충실히 회장직을 수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기조연설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이 꼭 있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2명의 후보자를 모시고 자기소개 및 공약이 포함된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공통질문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사회적 공통질문은 총 6가지이고 발언 시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분입니다. 3분을 넘어서 발언하실 경우 저기서 종소리와 함께 멈춤 상태가 진행되오니 반드시 3분 내에 꼭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기호 순서로 하되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앞선과 같이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겪는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최근에도 한 기관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권익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접수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난 다음 답은 여전히 이제 사회복지사가 조금은 더 참았으면 좋겠다. 특별한 이제 대안 없는 답만 가져옵니다. 결국 그 결과로 법적으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민원을 제기를 계속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는 개인의 문제로 이제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정부에서 청원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보호를 하기 위한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감정의 노동자이고 또 인권 취약 지구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박은주는 인권 보호를 중요한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된 인권 지침이 현장 적용의 의무화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 전라남도에서 지원받아서 전사협에서 인권윤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실천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역과 함께 전라남도가 조례를 재개정해서 시행규칙에 담아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현장 적용에 의무화를 시킬 수 있게끔 권리를 찾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익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조례 제정과 운영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받아서 우리 전사협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무, 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복지사 인권윤리위원회 전문가 참여와 강화입니다. 전사협에서 사회복지사 인권윤리회가 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 공무원과 함께 또 법률 원무 등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개인의 일이 아닌 어려울 때 서로 성명서도 내고 옹호해 줄 수 있는 협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악성 민원 당해본 분만이 압니다. 제가 24년 전에 현장에 있을 때도 지금이나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인식이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달라졌나 했는데도 아직까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의 중심인 것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장 몸으로 느끼고 마음 아파합니다. 지켜야 할 분들은 누굴까요? 지금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끼리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기관에 네가 조금만 참아라. 네가 좀만 참으면 괜찮다. 이 세월을 정말 많이 살아왔습니다. 다 현실에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공식 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2021년도에 이제 지난 조사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가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언어라든가 정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 중에 넘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트라우마로 또 남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제 권익지원센터가 일단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에는 권익지원센터가 있느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근거에서 이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례 제정 후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17개 광역단체 중에 10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가. 그렇다면 우리 전남은 7개 또 만들어지지 않는 광역단체에 해당된다는 거죠. 가장 우선적으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권익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의 권익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가 올 9월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처우 관련해서 이 권익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남사회복지사 관련해서는 3개 기관에서 현재 권익보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이렇게 3개 기관이 각각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결국은 현재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요. 추후에 전남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가 설치가 된다라면 이러한 사업들이 한 곳으로 통합이 돼서 전남사회복지사 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권익보호 필요합니다. 더 이상 소진의 기회 가지면 안 됩니다. 좋은 현장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김경수가 전남의 사회복지사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1번 공통질문에 대한 1번 박은주 후보님의 생각은 권익센터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사항에 대해서 법률 등 이런 자문을 좀 통원해서 조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과 기호 2번 김경수 회원님들은 아직까지 있는 많은 악성 민원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권익지원센터가 필요함에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조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조하셔서 지금 3개 기관에서 분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부터 발표하시면 되는데요. 자, 2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전남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부터 답변을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우리 전문가 집단은 보수교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현재 전문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교육 8시간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죠. 작년 기준에 보면 저희들 보수교육 대상자가 약 5,000명이었습니다. 총 54회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다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과연 보수교육이 마음에 들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90%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상한데 근데 보수교육 90% 높은 만족도를 높였는데 또 언젠가 물어서 여쭤보면 보수교육 어떻습니까? 라며 또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보수교육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한다면 전문성과 관련된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교육의 나름대로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 항상 할 수 있는 말씀이 또 그게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직능별 보수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정말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8시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보수교육 받습니다. 어쩔 때는 받고 앉아있을 때도 실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모르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 8시간을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능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과 연계해서 현장 보수교육 중심의 어떤 교육들이 개발되지 않나라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을 위해서는 제가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쫓아가는 교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협회라든가 직능에서 교육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사 회원 각 개인이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찾아서 받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협회에서 일정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라면 좀 더 전문화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른 어떤 교육들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정해진 것을 그런다면 사회복지 관련된 실무나 행정이나 상담이나 어떤 이런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에 어떤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신다라면 회원분들이 하신다라면 협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 맞다라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능별 사회복지사 현장 사회복지사분들 참여해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좀 더 전문화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이죠. 이제 모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챗GPT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부분도 저희 현장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이 프로포즈를 작성한다든가 프로그램 작성 이런 것도 하잖아요, 실은요. 여기에 따른 챗GPT가 이제는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장 준비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어제 목포에서 마지막 보수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60건 이상, 5,200명 이상이 지금 보수교육을 받았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들을 만한 교육 주제로 해서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교육에 관련된 많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교육의 분야별, 지역별 다양화로 접근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분화하여 현장 중심의 보수교육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실천 현장과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권리와 욕구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지혜 중심으로 지역별로 주제별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하는 교육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생각과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한다면 일회성 교육보다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또 분야별 또 학습 동아리나 힐링도 보수교육에 좀 포함시키면 좋겠다라는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혜 활성화 및 진성 회원을 늘려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디지털을 현장 변화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기본 교육이 아닌 직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천 방법과 다양한 주제와 또 형태로 참여자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인 추세로 맞아 디지털 기반의 복지 실현은 현장에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AI 디지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보다 더 실천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셋째는 전남형 실천 현장 전문가 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수교육의 강사들이 대부분 타 지역에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은 연결해서 지속 유지하되 그래도 저희가 현장에서 되게 훌륭한 그 중간관리자, 팀장 그리고 시설장님들도 있고 퇴직자들도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해서 우리가 전남 지역의 실천 전문가를 지역사회에 맞는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공통 2번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발언하신 이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께서는 보수교육의 전문성에 각한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셨고 또 현장 중심적 교육 제공이 또한 역시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쫓아가는 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께서는 보수 교육의 한계점에 공감을 하시고 지역별 전문성 현장 중심으로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일회성 외에 지속적 교류 환경을 제공하며 AI 기능이 현장에 제공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아서 전남형 강사 및 전문가도 같이 개발하시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공통질문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통질문 세 번째, 이번에는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협회가 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주요 정책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첫째, 전남형 표준 임금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마다 관련된 법령과 부처가 달라 합의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전남형 표준형 임금제를 추진해서 호봉제를 통해 상향될 수 있는 시도는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어느 직능은 직원들 이직이 높다 해서 시설장은 85%,
직원은 100%인 사회복지 현장에 직능이 있습니다. 2024년도 26년부터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도 점검하고 부족한 인건비는 보완수단으로 특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있지만 지자체마다 지침이 상이한 임금 체계를 법과 조례 재개정을 통한 소그룹 및 비정규직들의 급여 차이를 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확대되기를 바라며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진보당의 박 의원님이 도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 2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직능별 TF팀을 구성해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장기 근속수당 휴가제, 또 유급 병가제, 출산 배우자 휴가제 등 신규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두세 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현장은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실제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제안도 정책위원회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1번 우리 김경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입니다. 정책은 저희 협회가 뭘 정한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파트너는 전라남도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파트너죠.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보면요, 실은 양쪽 후보자가 낸 공약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 이 종합계획에는. 그렇다면 이 처우개선 계획 변경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약간 늦은 맛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3기란 부분도 미리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제2기 계획이 2024부터 2026년입니다. 3개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2024년이 다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 2년 동안은 아무런 세월을 보내야 되냐? 이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저도 공약 속에 특별수당 복지 포인트 문제 분명히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변경한 시점이 언제가 있느냐? 2026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정책지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 직능과 상의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책집이 발간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각 후보자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분들 덕에서 대상으로 복지 아카데미를 개선해서 이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주고 이분들이 선거에 나온 데 있어서 정치 선거에 나온 데 있어서 이분들께 저희들의 공약들이 들어가도록 바뀌게 한다라며 이 처우개선 종합계획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번에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이분들을 위해서 정책집을 전달하고 이분들을 변화시키게끔 만들 것이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아주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권익지원센터가 생긴다라면 그러한 역할들을 같이 해주겠지만은 현재 전남에 놓고 본다면 종사자가 약 5만 1,000명입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주당 평균 3시간 30분을 더 근로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 대상으로 했더니 미사용 연차 처리가 약 75%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연차를 사용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쉬어도 쉬고 싶은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인력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인력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 휴가 사용 안 돼서 자연스럽게 사용 못합니다. 이만큼 저희의 근로 환경이 아주 힘든 조건입니다. 저희들의 미래입니다. 근로 환경 개선돼야 되고요. 앞으로를 위한 정책 수립해야 됩니다.
이 정책들이 변함으로써 저희들의 처우 개선 부분이 전라남도의 종사자 처우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문수화돼서 저희들의 현장이 변화되도록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협회가 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주요 정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먼저 발언하신 1번 박은주 후보님께서의 답변을 좀 정리해드리면 전남형 표준화 임금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드라인에 입각하지 않은 인건비에 관련한 공행정의 문제 이를 지적하시면서 2026년 지방선거 정책 TFP를 구성하셔서 적극 개입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 역시 처우 개선 위원회를 활용한 철저한 이 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박은주 후보님과 같이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책 TFP를 구성하셔가지고 좀 더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5만 1,000명의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조금 더 개선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답변들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만 듣고 답변만 들으시니까 약간 지루하시잖아요. 그렇죠? 잠시 쉬는 타임으로 우리 후보님들 물 한 잔 드실 수 있는 시간 10초씩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목도 축였으니까 다시 한번 준비하신 나름의 그런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어봐야겠죠. 자, 공통 질문 4번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은 협회 조직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회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정의원 부분자치는 얼마 전 3,000명을 넘어섰죠. 아직도 무궁무진한 저희 들어오실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켜야 되면 이분들이 정의원이 늘어날까라는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재 보면 저희 협회에 진성회원이라고 그럽니다. 전남 사회복지사협회 진성회원들. 이분들 연령대도 나름대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0년생이죠. 60년생이 약 24%, 70년생이 40%, 80년생이 21%, 90년생이 10%. 그렇다면 집중된 게 70년생, 80년생의 우리 연령대 분들이 전남 사회복지사 회원의 진성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진성 회원을 유지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차세대 들어올 분들 또 그렇지 않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을 하게끔 하는 게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70대, 80대, 70년생, 80년생 이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중심적으로 좀 이루어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실은 이제 70년생이면 45세에서 54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뭐에서 대학을 가고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 공약에도 게 뭐냐면 이런 재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우리 정회원의 자녀가 대학을 가면 이에 따른 입학 축하금을 줘야겠다라는 걸 했습니다. 그것은 자긍심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정회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주변에 다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년생 35에서 44세죠. 이 정도 연령대면 뭐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물론 늦게 안 이루신 분도 계시지만은 일단은 외부의 활동이 좀 여행이라든가 많을 시기입니다. 이분들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어떤 우리가 보면 협회하고 제주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어떤 회원 서비스를 공유를 한다라면 이분들의 사회복지사로서 회원으로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리기 때문에 진성 회원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회원 서비스를 전국망으로 확대를 한다라면 다른 회원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의원 부분에서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단체 연대 이런 우리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장기휴학 기간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현재 저희 협회에 가장 적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기휴학 기간은 정말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더 관심이 갖게끔 하는 저희들의 회원 서비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라면 무궁무진한 노인 관련해서 장기휴학 기간들의 회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도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 위한 특화된 어떤 서비스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만든다라면
정의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다이어리를 배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혜 활동 상황도 이제 담아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지혜가 지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해오는 권리와 의무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빠져나갑니다. 저희는 그런 경험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원 활성화는 지혜가 활성화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혜는 우리 전남협회의 뿌리이고 심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활성화하고 또 그 지혜를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로 운영을 하고 소수가 아닌 다수의 협회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협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2개 시군에서 5개 군이 아직 지자체가 지혜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남도협회로 나온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서로 좋은 사례를 또 사업을 공유하고 함께 상생해 나가고자 해서 협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혜 특성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도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혜에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적극 정회원은 늘어날 것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 회원들에 대한 특별 서비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배들을 보고 당신이 있어 사회복지 현장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그걸 알아주는 협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사협회는 10년, 20년 장기 근속 사회복지사들을 인정해주는 살갑게 챙기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을 떠나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회원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어떠한 이유가 됐건 퇴직으로 인한 이유가 됐건 출산으로 인한 이유가 됐건 떠나게 되게 되면 협회에 좀 나오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런 부분들을 당당하게 협회가 좀 살갑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진정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그 누구보다 실천 현장에서 회원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협회장이 될 것입니다. 목사협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협회가 바로 그래서 283명에서 660명으로 늘어난 정회원 활성화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협회 조직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의원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께서는 어떤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를 좀 많이 제공해서 정의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한 이와 함께 노인 분야까지 장기 요양 분야까지 확대해서 저변 확대에 힘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혜를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 예산 확보 역시 굉장히 필요한데 이 안에서 우리가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또 퇴직, 휴직 등으로 잠시 자리를 이탈하시는 분들에게도 집중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저변 확대에 힘쓰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공통 질문으로 5번째, 전라남도 내 사회복지 관련 직능, 단체, 학교,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엔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협회의 존재를 보면 사회복지사 권익옹호가 한 축이고 또 사회복지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한 축으로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연대와 협력의 방안은 다양합니다. 근데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첫째,
목사협 회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간 협력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지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음에도 21년도 복지수당, 23년도 장기 근속수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원 발굴을 통해 해온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임에도 자긍심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촘촘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대해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남사협회에서도 발전에 아낌없는 발휘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남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내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사회복지단체연대회에는 20개 기관의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연대회의 내 간사단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사회복지단체연대는 전라남도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연대회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사 인식 제고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저 박은주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과를 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옵니다. 원장님, 태블릿 PC 필요한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태블릿 PC를 좀 이렇게 작동하고 다루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희 목사협 사회복지사 주십시오. 몇 대가 필요합니까? 100대 주십시오. 100대 지원 받았습니다. 또 필요하신가요? 400대 주십시오. 400대 받아서 목포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다 나눠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사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제게 주어진 사명감에 대해서 소임을 게을리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후보 저 박은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를 배울 때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도 그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있더라도 직능단체, 학교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첫 번째 사회복지 단체 연대의 관련해서 얘기 있습니다. 박주영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하죠. 해본 사람이 안다고. 사회복지 단체 연대의 만든 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 상임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사회복지 단체 연대의 어떤 기능이 너무나 잘합니다. 거기 대표를 맡으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 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어느 직능이 힘들면 우리가 공정한 사회복지 현장 제가 외치지만은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하는 상생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3종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직능들은 그나마 더 낫고 정말 우리가 소외되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그룹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능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복지부터 챙기자는 생각으로 한다면 사회복지단체연대의 저희와 충분히 전남사회복지사협회와 충분히 같이 갑니다. 연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직능 간의 연결 얘기하셨습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학교, 학생들 이런 부분들과 직능 간의 어떤 결연을 맺어준다라면 미래의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훨씬 낫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실습지에 대한 부분들 걱정을 좀 덜하게 됩니다. 또 각 직능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직업 체험을 미리 시켜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면 학교와 그다음 사회복지 현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 협력기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와 관련된 지자체라든가 사회공헌 기업 그리고 의료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권익의 향상을 썼다라면 저희들이 포상을 한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좀 함께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겠죠. 현재 전남사회복지사협회는 5개 위원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정책, 윤리, 회원 서비스, 새내기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협회하게 된다라면 이 조직 개편을 해서요 대협력위원회라는 부를 만들어서 좀 더
외부 단체, 네트워크를 중심의 어떤 기관들과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제교류라는 부분도 함께 포함시켜서요. 아까 네트워크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어떤 회에 어떤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국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저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섯 번째 공통 질문. 전라남도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와 유관기관 협력 방안 추진 세부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기호 1번 박은주 의원님께서는 민간 협력이 필요하고 전남 사회복지단체 연대회 기능 활용한 상생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또 이에 따른 인식 제고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호 2번 김경수 의원님께서도 역시 전남 사회복지단체 연대의 기능을 활용한 상생을 말씀하셨고요. 또 유관기관과의 어떤 결연, 이런 인센티브 제공 등도 역시 말씀을 하시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외부 교류를 활성화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자격제도 개선 방안과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 해결 방법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번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필요성 해결 방안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4년 4월 말 기준입니다. 올해 말 기준에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지금까지 누적이 152만 건입니다. 현장에 근무한 사람은 이에 한 10%입니다. 14만 명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디 계실까요? 요양부서도 그렇잖아요. 장롱면허 얘기하죠. 이게 전문성이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너나 나나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장에 근무하신 분들 마음이 아파요. 그 지자체 홈페이지 봐보세요. 사회복지사 2급 발버 과정 마지막 기회. 홍보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쩔 때는요, 저 그거 다 제가 봐도 그냥 없애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전문성이 이렇게 쉽게 변질이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한국사협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급 시험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일단 막아야 된다. 너무 양쪽으로 팽창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일단 양쪽 팽창 막아놓고 나서 그 다음 현장에서 1급, 1급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앙협회도 마찬가지로 2급에 대한 시험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자격제도위원회라는 부분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7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국정감사에서 박민주 의원이 질렸어요. 보건복지 입장은 뭐냐? 2급 시험제도 어떻게 하냐? 보건복지 입장은 간단합니다.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라. 이해 당사자는 누굴까요? 학회, 협회 얘기하지만 가장 큰 데는 우리가 사이버 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법위관 그쪽이에요. 도포를 위한 부분. 여기하고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중앙협회 입장은 무조건 2급 제도 국가시험으로 간다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전남 사회평이 된다라면 여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양적 팽창 맞고요. 질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단계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제도가 좀 늦어진다라면 우선적으로 과목 이수제 강화 그리고 현장 실습 강화. 현장 실습 120시간에서 16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400시간이에요. 우리 임상, 사람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요. 저희가 상담 잘못하면 그분 자살합니다. 누가 책임지겠어요? 정말 저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휴먼 서비스 직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 이수제 강화 그리고 현장 실습 강화 해놓고 나서 2급 시험 제도 가자. 분명히 가야 된다. 전문성 키우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박은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0.7%대에 있습니다. 또 전남은 시보다 군 단위의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대학교가 4년제 대학에서 지금 학생 모집이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약 한 10%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첫째 사회복지사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서 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논의를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2급 자격시험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해 자격제도의 개편이 진행된다면 자격급수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현장에서의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현장은 자격을 나누어서 업무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아동시설, 노인시설, 다양한 시설을 갔을 때 전 직원이 전지 작업을 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장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자격급수에 상관없이가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진적인 자격제도 개선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에 시간을 가지고 현장과 학회 그리고 정부가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걸쳐 추진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협과 함께 단기적으로 자격증 개선 문제 NO, 장기적으로는 YES입니다. 그리고 시험제도뿐만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 요양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시설장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16시간 포함해서 16시간만 1년 365일 중에 인정을 하고 나머지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한 전문성 향상으로는 사실은 자기 연차를 내서 가야 되는 이러한 편파적인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정말 한사협과 함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는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과정에 우리 협회는 그 역할에 더욱 중요한 부분에서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6번째 자격제도 개선 방안과 필요성, 구체적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께서는 양적 팽창 말고 질적 발급이 필요하며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께서는 자격 급수에 따른 대우는 필요함을 느끼나 하지만 급진적 변화가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사협과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점을 모두 다 마쳤고요. 많은 질문에도 소신껏 답변해 주신 두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총 8일간 후보자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현장의 제안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제안 질문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제안 질문은 총 2가지이고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순서는 앞서 계속 동일한 순서로 기호 순서로 하되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안 질문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남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9가지 과제들 중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정책중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향상 및 복지후생 제도 개발, 2번 회원 서비스 확대, 3번 자격제도 개편, 4번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개선, 5번 정치 세력화, 6번 회원 연대, 7번 회원 옹호, 8번째 사회복지 연대 활동, 마지막 9번째 전남 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자, 이번 질문은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부터 3분 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가지 모두 중요하지 않은 과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회원이 가장 중점으로 둔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향상과 복리후생제도라고 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도입 확대입니다. 세 번째는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휴가보상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급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고된 업무와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약 14만 원 정도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대전, 서울도 받고 인상 계획에 있습니다. 도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하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에 전남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5대, 4대 사회보험은 인상되고 이러한 점에서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구조로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급식비 지원은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도입입니다. 전남에서 22개 시군에서 목포 여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주는 것도 일부 제외된 직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포인트는 종사자들의 사기와 직무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박은주는 그래서 복지수당과 장기 근속수당도 추가로 만들어냈던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전체의 균등한 복지 지원을 위해 복지 포인트 지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26년 2월에 꼭 지방선거에 정책으로 답을 낼 것입니다.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장기 근속수당에 있어서 2, 3인 시설은 받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보상제로 보상금으로 보상이라도 해서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기 전에 앞서 자격제도 관련해서 중앙정책과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임원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급 제도 하기 위해서요, 국회의원들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과 반대되게 급진적인 변화다라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전남사회복지사협회만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 정책에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먼저 제가 답변하고 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이 제한 질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요거는 제가 이따가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에 기타 발언이 있을 때 제가 좀 추가로 네, 이 드리고요. 부분은 그래서 제 시간 쓰는 걸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일단 처우 개선에서 복리후생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1순위로 나옵니다. 가장 물어보면 현장 가도 증거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가장 뭐가 필요한가요? 현장 변하지 않았다. 처우 개선 복리후생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 대표적인 게 특별수당, 그다음 복지 포인트 얘기를 합니다. 특별수당 미지급 사회복지사분들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복지를 챙겨야 한다고 자꾸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복지 포인트 신설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있는 지역은요, 지자체는 더 줍니다. 없는 지역 아예 없습니다. 왜 지자체마다 이런 편견이 있느냐? 그쪽에 사는 사회복지사 무슨 죄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수 15만 원, 순천 10만 원, 광양 25만 원, 목포 5만 원, 영광 7만 원, 신안 10만 원.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6군데는 참 좋은 지역입니다. 남은 지역은 뭘까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남형을 만들어서 공평한 복지 포인트 만들자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6년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약 정말 포함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전남이 6군데 좋은 데네 또 벗어나서 보잖아요. 타 지역의 복지 포인트 보면 서울 40만 원, 부산 12만 원, 대구 25만 원, 인천 30만 원, 광주 20만 원, 울산 30만 원. 너무 틀리잖아요. 우리가 눈만 좀 크게 본다라면요. 틀립니다. 왜? 타 지역에 균등하게 있다는 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정말 저희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요. 경기도만 보더라도 보면 처우 개선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5등급을 나눕니다. A그룹 너네 지자체 어디, B그룹 어디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요. 지자체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여기에 대한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기서는 하위 그룹에 들어가지 않게 지자체는 노력한다는 거죠.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이 전남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리 우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에 대한 제안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먼저 발언하신 우리 박은주 후보님께서는 1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향상 및 복리후생 제도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 안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종사자 급식비 지급과 종사자 복지 포인트 확대, 또 휴가 보상제 제도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경수 후보님께서는 약간 조금 다른 내용의 주제를 좀 설명했지만 뒷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잘 판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협회는 제16대 회장 선거 12월 4일 날 있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차기 회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응답받은 결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임금, 복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특별수당 인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번에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부터 3분 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당 앞서 얘기하다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특별수당 쉽게 말하면 전국 최하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전남에 사회복지 대상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정말 많습니다. 왜 우리가 최하에 가야 될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전남의 실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시설 12만 원, 뭐 사무증자는 9만 원입니다만은 이용시설 9만 원, 요양시설 최근에 생겼죠. 5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 받는 데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지급 이분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요. 전국 평균요 2021년 기준이 15만 5천 원입니다. 우리 전남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바꿔야 됩니다. 가까운 인근 광주만 보더라도요 생활시설에 15만 원, 이용시설 10만 원, 저희가 좀 높습니다. 대전과 충청을 보면요 10만 원에서 18만 원 연착을 좀 차등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별수당 관련해서요 제가 실천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지역에 고흥에서 고흥구 사회복지사협회를 지회를 만들어서 제가 10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지회장을.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였습니다. 차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법에 의한 사회복지사들은 다 특별수당 줬어요. 왜? 형평세 안 받으니까. 그 예산은 지자체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일 못한 겁니까? 일회성의 어떤 이벤트보다 매달 받게끔 특별수당 받게끔 공정한 현장이다. 앞장섰습니다. 저 10년 동안 뭘 제일 잘했냐 지회장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현장 지회장 자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전남을 위한 미래가 아닐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는요 사회복지사 종사 처우에서 실태 조사하는 부분을 했어요. 근데 공개 안 합니다. 비공개 처리돼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처우가 최하위라는 거죠.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왜 비공개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금의 현실화, 장기 분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수당금액이라는 것은 특별수당 복지포인트 왜 얘기할까요? 처우가 낮아서 얘기합니다. 현실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분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직률요 정말 높습니다. 이직 경험을 실제 해본 경우가 27%가 이직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직하고 싶은 의향이 38%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돈 때문에 이직하고 싶답니다. 일은 힘드는데 이 금액 받고 일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저의 권리고 여기다 위상을 높이는 일들 앞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미지급 대상자 이런 부분들 정말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요 특별수당 몇 명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5,200명 주고 있습니다. 조건 달았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정규직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수당을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맞죠? 그래서 정말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꼭 앞장서겠습니다. 김경수였습니다. 네, 이거는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와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서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및 상향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종합계획에 제5장 154쪽에 보면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생활시설에서도 모두 12만 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생활지도원은 종사자는 12만 원, 사회복지사 외 그 외에는 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9만 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월 5만 원의 특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수당의 목적은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직종마다 차이가 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협회는 종사자들의 근로의욕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재가시설 등을 제외한 직능도 모든 기관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현장에 수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생각했을 때 그냥 전라남도 올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다들 난방 끄고 살고 있는 시설을 오늘 제가 기관 방문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만 원 정도 인상을 예상을 했을 때 노인 요양시설이 생활시설 이용시설이 9,210명 정도 약 13억이 나옵니다.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5,754명 정도 약 3만 원 이상씩 21억 정도 나옵니다. 그 외 사회복지사 자격 조건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직능을 동일하게 집행한다 한다면 약 100억 정도를 저는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예산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될 것이며 그들이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특별수당 인상을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그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전라남도의 복지 수준을 높아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도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의 복지 현장을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수당 인상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안 질문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 특별수당 인상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견해를 여쭤봤는데요. 먼저 답변하신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께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현재 이런 특별수당 제도 그리고 받지 못하는 시설도 있으며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회복지사가 전남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이 두루두루 균형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께서는 종합계획 내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지급 명령들이 약간의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속상하시고 또 현장에 방문하셔서 시설을 방문하시면 예산 부족으로 절제하는 시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시설의 균형적인 지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원들의 목소리에 답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후보자에게 바란다의 의견 수렴 기간 중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회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각 후보자별 의견 수렴 질문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의견 수렴 질문 내용을 안내하였고 의견 수렴 질문은 후보자별 총 1가지이며 발언 시간은 앞서 계속 동일한 3분입니다. 자,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하되 발언 순서는 앞과 동일하게 순환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 발언 순서는 기존대로 할까요? 아니면 후보자 중에 먼저 누가 하고 싶으면 부터 할까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시고 싶어요? 아니면 뭐 제가 지명해서 호명해서 그래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이번 의견 수렴 질문은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먼저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한테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자, 기호 1번 박은주 후보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 공약 중에 사회 변화에 맞는 AI, 디지털 등 직능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신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직무 현장에서는 가장 또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 한국에서 개봉된 스파이 존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AI와 사랑을 한다고 대화를 믿지를 못했던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된 스마트폰은 15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우리 일상생활을 커다란 변화로 불러왔습니다.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손아귀에서 이동 컴퓨터를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혁명이었습니다. 2020년 챗 GPT의 등장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마트폰 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혁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생활 방식을 바꾸었다면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고 앞으로는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문서도 작성하고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몇 마디 말을 전달을 한다면 노래도 만들고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어떨까요? 행정업무, 이용인들과 함께 거주인들의 빅데이터 분석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AI 디지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이용인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은 디지털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의 변화를 불러와야 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모르면 일정 분야에서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의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교육과 직무별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고 기술의 발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있고 또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자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 공약 중에서 사회복지사 회관 건립 추진, 또 연수원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선거를 이번 3번째인데 나올 때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후보들이 그 전에 냈던 공약이었어요. 저는 또 였어요. 그래서 누가 여쭤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전남 사회복지사협회 단독 건물 있었으면 좋겠고 연수원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냈을까요? 저는 준비된 후보라고 그랬습니다. 전남 사회복지사 회관 건립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전남이 우리가 보면 전남 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혜예요. 전남 지혜입니다. 제가 중앙에 한국사회복지사 임원을 하면서요 어떤 것들을 봤냐면 뭐 세종이라든가 타 돈 지혜에서 우리 돈 좀 빌려주라는 거죠. 한 사협에다가 무슨 돈을 빌려줘 봤더니 저희 나름대로의 회관 건립하려고요 한 거예요.
자기 자본이 4억이 있으면 4억을 대출해 줍니다. 한사협에서. 왜? 등기는 한사협의 지부기 때문에, 한사협 등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유용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이, 저희도 전남도 뭐냐면 적립금을 해놨어요. 사회복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동안 아직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한사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전라남도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겹쳐 있는 게 뭐냐면, 맞습니다.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이 건물에 권익지원센터, 그리고 전남사회복지사협회 단독 건물, 그리고 교육장, 이게 이루어진다라면 저희만의 전사협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곳은 전남사회복지회관이잖아요. 저희만이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공무원 해야 되고요. 엄청 복잡합니다. 2층에 조그마한 이렇게 있어요. 저희 정말 전남사회복지사 위상과 7만 사회복지사 위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분명히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남사회복지사 연수원 추진, 저희한테요 돈을 주고 연수원들이 지어서 운영해라. 저희 운영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요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 직접 설치, 운영, 그 방법도 하나 있겠죠. 다른 방법이 있겠죠. 자, 교육청 보면 현재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연수원들이 엄청 피어 있습니다. 거기다 활용 방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전남에 공에 가면요 마리안 마가는 연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간호사협회와 협약을 맺어서요 자연스럽게 숙박도 돼 있고요. 그다음 세미나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 기관들이 지역별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발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자체들과 교육청과 협력기관들과 맺어서 우리 필요한 연수원을 저희들이 쓰고 싶을 때 하는 계약을 맺어놓는다라며 저희들이 직접 설치 운영 힘듭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남사회복지사 회관, 전남사회복지사 연수원 꼭 추진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수렴에 의견 답변 잘 들었고요.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의 답변을 좀 보면요, 챗GPT의 등장으로 이제 많은 삶과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사회복지 행정과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마련해서 좀 제공하고 싶다. 근데 하지만 이에 안에서 시설별 또는 서비스별로 접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되 휴먼 서비스가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직접 사회복지사가 직접 개입해서 활동해야 되는 방안들이 있다라고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기호 2번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회관 건립 추진과 연수원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공약은 모든 역대 후보님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공약 중에 하나였고, 이를 만들므로 해서 전남대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떤 권익신장이라든가 이런 활용권에 대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한 정책 공약에 대해 답변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의 마지막 매진말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별로 유권자에 대한 지지 및 호소 시간입니다. 방식은 자유입니다. 후보자님이 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후에서부터 토론의 진행에 있어서 아쉽게 전달하지 못한 말들까지 후회 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후보자별 3분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하되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발언 순서는 기호 1번부터 해서 기호 2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자, 먼저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님, 후배 사회복지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야말로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어제 모습 보고 한 해를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쁜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었고, 사회복지 현장의 환경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초원은 부족하고 현장은 차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26년 이상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했고 저는 그동안 개인의 연달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아이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단다 라는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담아 정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두가 오고 싶은 그리고 머물고 싶은 목포시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사협회도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동료 기반으로 저가 더욱 회원들과 함께 튼튼하게 회원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회원이 중심으로 중간관리자든 일반 사회복지사든 누구나 협회 활동과 그리고 이러한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거름도 주고 평소 떼대서 물도 주고 햇볕도 쐬줘야 합니다. 그게 회원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빼앗놓치지를 않고 우리가 전남 사회복지 현장도 미래가 기대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박은주는 회원의 권익이 보장되는 회원 중심의 협회, 사회 변화에 맞는 현장 중심의 협회, 상생과 포용하는 지혜 중심의 협회, 미래와 혁신이 변하는 혁신 중심의 협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복지 현장을 위해 기호 1번 박은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전남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 오늘 정책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현장 발로 많이 뛰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원하는 거 공약에 담았습니다. 오늘 소개는 다 못 드렸지만은 정책집에 많은 걸 담았습니다. 이것이 회원분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저 김경수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위상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열악한 현장, 누군가는 앞장서야 됩니다. 그 중심에 김경수가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루겠습니다. 행복은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행복을 느껴야 되고, 또 이웃과 친구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사회.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아니다고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누군가 나서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사회가 행복해질 때 우리는 사회복지로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의 도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저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산 밑에 있는 정말 늦은 시간 사회복지사 한 분이 손을 붙잡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저같이 힘없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서서 좀 해주세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최근에 나오면서 다시 그분 만나 뵈러 갔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현장 좋아졌습니까? 똑같아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저 김경수가 그 중심에 서서 우리 전남 사회복지사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혹시요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요, 저 도청 앞에서 피켓 들고 처우 개선해달라고 이거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가짐을 표출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겁니다. 바라봐 주십시오. 저 김경수 전남 사회복지사 우리 모든 회원분들만 바라보고 앞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복지가 좀 더 나은 복지 현장, 좀 더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저 2번 김경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12월 4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드릴 거는 제가 혹시 3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때 입던 외투가 그 외투입니다. 3년 전 입었던 외투를 오늘 다시 꺼내서 입고 온 이유는요. 3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토론회 사회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세 분이 나오셔서 이제 접전을 벌이셨는데 누군가는 되셨겠죠. 여러분들의 손으로 정말 좋으신 분이, 물론 그렇다고 두 분이 좀 그분보다 떨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안 되신 건 아니실 거예요. 뭔가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이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회장님이 되셨겠죠. 그런 기운이 이번 두 분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 어느 한 분이 떨어지시더라도 그분이 그분보다 다른 분보다 떨어지거나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한 표, 두 표를 더 많이 움직이신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두 분의 정책은 굉장히 제가 봐도 누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가 애매해요. 색깔이 너무 다르셔가지고 이게 색깔이 같거나 비슷해야 이분께 좀 나요, 이분께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 혼자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 후보자님들은 너무 색깔이 달라서 두 분 다 절대적이고 정말 좋은 제안들과 의견들을 제시하시면서 전남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을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꼭 두 분 중에 한 분을 잘 선택하셔서 앞으로 이 2년 동안 이 전남 지역의 사회복지 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을 잘 선택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이상 토론의 모든 질문과 발의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윤희근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16대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는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준 임미정 수어 통역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6대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사진 한 장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이때 좀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지금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나눠주셔가지고 네, 카메라 준비되셨을까요?